난형 난제 양문석 김준혁 버텨줘 고맙다고 해야 하나. 이 양문석이 딸 이 가짜 문서로 11억을 대출받아 그거는 이제 다 알려졌고요. 11억 대출받아서 그중에 5억은 아예 그 딸의 엄마 계좌로 집어넣었답니다. 아주 치밀하게 작업을 해서. 그저 이제 양문석이가 이 아파트 팔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이자가 그 아파트를 내놨어요. 내놨는데 그 동네 시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시세보다 3억인가 4억을 높게 내놓은 거예요. 사지 말라는 거지. 나는 팔겠다고 내놓지만 감히 내 집 누가 살라 그래. 너네 사지 마. 참.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. 양문석이가 39억에 내놨어요. 매입할 때 아파트 가격보다 7억 8천이 더 높아요. 그리고 이 단지의 실거래 최고가 기록보다도 3억 5천만 원이 높아요.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거지. 그런데 팔겠다고는 해놨으니까 일단 부동산에 내놓긴 한 거예요.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팔려는 신용만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버티려는 것 아니겠느냐. 그리고 이자가 지금 국회의원 후보가 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데 선거에서 떨어져 봐요. 당선되면은 계속 이 문제가 커지겠지만 떨어지면 그건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. 그럼 조용히 지 아파트는 챙기는 거지. 부동산 업계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새마을금고가 지금 사업자 대출 환수 조치를 통보했어요. 11억을 이제 환수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풀렸어. 그래서 이 양문석이는 새마을금고 11억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.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거지. 그래서 선거 끝난 뒤 매물 걷어들여도 아파트 사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. 새마을금고 11억 대출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이 팔아야 되겠네. 아니다.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저 새마을금고 11억 갚기 위해서 다시 대출받는 건 하나 어려운 거 없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불법으로 아파트 구입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39억짜리 아파트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됐다.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김준혁의 막말은 오늘도 계속됩니다. 이자는 주로 성 관련, 성 비하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구역질이 나서 제가 옮길 수가 없어요. 이자가 박원순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. 작년 7월에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. 자, 박원순이 명예를 회복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? 4년 넘게 상습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고발당한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. 정말 불명예스럽게 죽었는데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건 뭡니까? 박원순이가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. 이렇게 입증이 돼야지 명예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. 그 얘기는 뭡니까?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돼야 되는 거죠. 박원순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. 그럼 누가 가해자일까요? 피해를 그동안 입었던 그 성폭력 피해자. 이 사람이 그야말로 피해를 안 입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고 박원순이는 억울하게 자살한 피해자. 이렇게 돼야지 박원순의 명예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. 그걸 하겠다고 이자가 작년 7월에 페북에다 글을 올렸어요. 이것은 박원순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그 여성에게
심각한 2차 가해를 또 저지른 거인 겁니다. 이 김준혁 이자가.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나와요. 김준혁이 이자가 뭐 박원순이랑 무슨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박원순님은 저의 스승님입니다. 박원순이가 언제 가르친 적 있나? 그러면서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할 것입니다. 자, 제가 어제 아투TV에서 우리 패널들한테 물어봤어요. 난영난제 이긴 한데 최악은 누구 같냐? 양문석이냐? 김준혁이냐? 최악은 누구 같으냐? 그랬더니 우리 어제 어벤져스 토크 배틀에 나온 지석규 대표하고 김경국 대표가 이구동성 김준혁이가 더 최악인 것 같다.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. 김준혁. 근데 이자가 말이죠. 수원정에 출마를 했는데 이수정 교수, 우리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하고 붙고 있는데 수원정에서야 이자가 떨어지겠죠. 설마 이런 자를 수원정 시민들이 당선시키겠습니까? 근데 저는 이게 수원정 한 선거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제가 그거 점을 지적했어요. 이거 선거 막판에 양문석이, 공영훈이, 이상식이, 이용우 뭐 이런 허접한 자들, 이 김준혁이 이런 자들의 저질스럽고 천박한 이 폐륜적 망언들에다가 전부 갭 투기꾼들, 뭐 이 재산 과정이 아주 불투명한 자들, 이런 자들의 이야기들이 이 선거판 막판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른 선거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냐. 버텨줘서 고맙기는 한데 너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.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한테 경고를 하면서 그러나 너네도 참 답답할 거다. 이재명이보다 더한 자는 아직은 없지 않냐. 이재명이를 능가할 자가 아직 없지 않냐. 그러니 이재명이도 저렇게 계속 후보로 버티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를 수는 있겠냐. 참 답답하다. 니거들 안 됐다.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. 버텨줘 고맙다고 해야 되나. 근데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 평론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했어요.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저런 것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. 이럴 일이냐 이게. 예전 같으면 기소되면 정치권 퇴출이었다. 나중에 재판받아서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돌아올 땐 돌아오더라도 기소되면 재판, 정치권 퇴출이었다. 그게 일종의 불문율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보면 1심 징역형 받은 자도 공천받고 2심 징역형 받은 자도 공천을 받냐. 그리고 지금 김준혁이니 양문석이니 뭐 공영훈이니 이상식이니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다 공천을 받고 펴달라고 그러냐. 너네 쪽팔리지도 않냐.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들 공천시켜놓고 공천해놓고 펴달라고 이게 입이 떨어지냐. 여야를 떠나서 이런 자들 좀 정리하자. 여야를 떠나서 이런 자들 좀 걸러내는 기준을 좀 만들자.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. 계속 이런 것들 그냥 전화가만 있으면 이게 언론이냐. 언론이라도 나서서 최소한 이런 후보는 안 된다. 기준이라도 좀 제시해야 되지 않냐.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연합뉴스를 향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. 네, 저는 김준혁이, 양문석이 이런 자들로 최소 30석 이상이 영향을 받을 거다. 그렇게 확신합니다.